최근 들어 정부 지원 심사에서 AI로 사업계획서를 쓴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AI로 사업계획서의 전체를 또는 일부를 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는 AI가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에서 이젠 기본적인 사용 옵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AI로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연 AI로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썼을 때 이게 감점 요인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쯤은 모두 다 가지고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심사위원들이 과연 진짜로 보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말로 AI로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를 쓰면 감점을 받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로 사업계획서를 쓰면 진짜 감점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AI를 완전히 그대로 복붙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100% 눈치를 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AI로 썼구나, 이거는 볼 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점수를 깎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AI를 초안이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보완 도구로 활용한 경우에는 문제없이 평가가 됩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굳이 감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요즘에 AI가 이렇게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히나 올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AI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특히 사업계획서를 10페이지 이내로 줄이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내가 사업을 하면서 또는 준비하면서 채워왔는데 이게 어떻게 10페이지 안에 우겨넣을 수 있는지 진짜 말이 안 된다. 또는 이거는 20페이지 작성은 정말 쉬웠는데 10페이지 이내로 줄이자고 보니까 무엇을 빼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온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본의 아니게 2장의 문장 또는 1장의 문장 이런 내용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AI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 사용의 경계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즉, 어떻게 AI를 써야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가 이제는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실제로 AI로 쓴 티가 나는 3가지 패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완벽한 문구예요. 이건 누가 봐도 AI가 썼다라는 그런 체감을 심사위원들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뻔한 문구들 반복하고 그리고 교과서적인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AI가 써줬구나라고 심사위원들이 바로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구체성이 부재해 있습니다. 즉, 숫자나 경험, 고객 사례가 있으면은 적어도 AI로 일부 내용을 썼더라도 심사위원분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한 숫자들 또는 경험들 또는 고객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바로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문체를 보면은 모든 섹션의 톤이 똑같이 매끄럽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느낌이 바로 들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AI로 사업계획서를 전체를 한번 써보시고 또는 많이 반영을 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만 해보셔도 바로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사할 때 AI로 한 게 너무 티가 나면은 정말 심사위원들이 좋은 평가를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하시고 AI로 쓴 티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한 번쯤은 반드시 자가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AI로 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딱 봐도 텍스트만 이렇게 담겨져 있죠. 이 텍스트만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이거 AI가 써줬구나 라고 심사위원들이 바로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또 내용들을 보면은 문장이나 문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증거들이 없습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이미지들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딱 보면 이 아이템 개요에서 바로 이거는 AI가 썼구나, 뒤에는 볼 것도 없네 라고 하면서 패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마 정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이 필터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내용도 한번 보면은 이것도 바로 AI가 썼다는 거를 누가 봐도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MZ세대의 패션 소비, 그 이면의 그림자, 이런 문구 자체는 창업자들이 잘 쓰지 않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패션 산업의 빠른 변화와 성장이라고 해서 객관적인 내용을 최대한 이렇게 반영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이미지들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은 바로 AI 티가 납니다. 옷장 속의 패러독스,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창업자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 뜬금없이 영어 단어를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100% 이거 AI가 썼구나 바로 캐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매일 반복되는 의사결정 피로 가로 열고 또 영어를 쓰는 경우들 보면은 이건 AI네 바로 캐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AI로 쓰면은 많이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AI는 마크다운에 이제 익숙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운표 2개 같은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AI 쓴 거를 그대로 복붙한 경우에 바로 문서상에서 표현되는 이런 특수키인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심사위원들이 캐치하는 포인트라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쓴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가장 많이 또 발견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표를 갖다가 이제 붙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딱 보는 순간 여기 있는 이중선들 보면은 이건 AI가 썼구나 바로 캐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한 부분들이 사실은 AI가 썼다라는 거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AI를 쓰는 포인트들을 반드시 잡아내시고 여러분들 걸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지도 요즘엔 나노바나나가 너무 잘 나와서 실사 이미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AI가 만들어 줬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이거 AI 했다라는 거 심사위원들이 눈치채겠어 하지만, 심사위원들도 그만큼 AI 많이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같은 것도 쓸 때는 굳이 이렇게 나노바나나로 쓸 케이스는 정말로 한정된 케이스에만 반드시 쓰시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할 때 이 제품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딩 픽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시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는 이런 나노바나나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고객 인터뷰를 해서 또는 내가 사업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정작 자기가 경험했던 사진들을 찍지는 않고 이렇게 나노바나나 가지고 사진을 만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대표적인 AI가 만든 케이스인데, 누가 봐도 이거 AI가 만들어줬구나 바로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굳이 쓰지는 마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내가 만든 핵심 기술 또는 내가 기획한 핵심 기술을 표현하는 이미지나 사진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젠스파크나 제미나이 같은 곳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거는 이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힘드시겠지만 파워포인트나 다른 디자인 툴들을 활용해 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자면 어디에서 감점이 되느냐, 그렇지만 또 어디서 감점이 안 되느냐를 굳이 제가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감점이 되는 포인트는 일단 AI 결과를 완전히 복붙한 경우, 즉 수정 없이 한 경우들은 거의 필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해 못하는 내용인데 AI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이거 그대로 넣는 경우, 이것도 심사위원이 딱 보면 심사위원도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바로 보여요. 그럼 바로 걸리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문장 표현들을 많이 반영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데이터가 전무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 AI가 썼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섹션에 동일한 AI 문체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AI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감점이 안 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AI로 사업계획서의 초안을 어느 정도 뽑고 여기에
본인의 경험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인정을 합니다. AI로 썼지만 본인의 경험이 들어간 내용들은 이거는 AI로 썼는지 아닌지도 잘 판단이 안 되고 또 본인의 경험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쓴 걸로 충분히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AI로 쓸 때는 특히 데이터 정리나 분석 도구로 인사이트를 도출할 때 활용하시는 거는 심사위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도식화나 구조화를 할 때 너무 티가 나지 않는 선에서 이미지 작업을 하는 것들, 그리고 리서치나 시장조사 보조 활용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본인의 아이디어 기반으로 AI를 보완하고 정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즉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 정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작성한 내용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한 아이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창업 아이템이 속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과연 어디까지 드러나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AI가 초안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심사위원들이 진짜로 보는 거는 진짜 마이크로한 디테일까지도 어느 정도 보고요. 그리고 본인만 알 수 있는 구체적 경험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인식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과거 경험 또는 창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업을 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전년도 사업을 하면서 발생했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에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서 문제인식으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는지, 그리고 산업과 고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업계획서에 AI가 썼더라도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반영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I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AI를 쓰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실제로 보는 거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들을 보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내용들을 잡아주시라는 것을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I가 잘하는 거는 결국에는 텍스트 초안 생성 같은 거 굉장히 잘합니다. 구조나 목 찾기 잘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잘 작성하지만 AI가 못하는 거는 디자인 부분은 아직까지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과 내용을 동시에 매칭시킨 것 자체를 굉장히 또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이크로하게 잡아내시고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출 포맷에 맞춘 최종본을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은데 아까 테이블이나 이런 거 구성들 보면은 누가 봐도 AI가 만든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맷들을 최대한 잡아주시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보는 관점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AI의 프롬프트를 쓰실 때 그냥 문제인식 써줘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심사위원들의 눈높이가 있다는 거는 심사위원들이 문제인식을 보든 또는 실현 가능성을 보든 이 영역에서 보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에서 보는 포인트들을 기본적으로 프롬프트에 반영해서 돌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석비지에 들어오셔서 제가 14년 넘게 투자자 심사 활동들을 하면서 만들어놨던 이런 전문적인 프롬프트를 활용하시고 이런 심사위원 눈높이의 디테일들을 잡아가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AI가 만들 수 없는 거는 실제 고객 인터뷰 내용들, 물론 가라로는 다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또 AI가 만든 건지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로 인터뷰 내용들을 만들게 되면은 N 니꼬르 50이라는 것처럼 50명을 인터뷰했다라는 이런 수식들이 표현이 되고 여기에 대한 오차율 뭐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AI가 썼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이 인정하는 표현으로는 저희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고 또 그리고 인터뷰 결과 몇 명 중에 몇 % 정도가 이런 내용들을 적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 테스트 결과와 같은 이런 심사위원들이 인정하는 표현들을 최대한 문서에 반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쓰기 위한 전략으로는 일단 AI는 먼저 리서치나 초안을 생성
생성하고 구조를 잡는 데는 저는 AI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가지고 여러분들 프롬프트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본인의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제출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찾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AI가 쓴 것 같은 이런 부자연스러운 문체들은 여러분들의 문체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테일들을 보완하고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포맷에 최종적으로 맞춘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심사위원 관점에서 수정하시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어 경험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AI와 질문을 하고 보완하고 정리하는 건 대필이나 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AI한테 아이디어 접어놓고 이거대로 만들어줘라고 해서 이거 그대로 쓰시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생성된 초안들을 반드시 본인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수정하시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종종 바이브 코딩한 결과물들을 넣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오히려 바이브 코딩 또는 AI 개발 능력을 굉장히 좋게 보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필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또는 바이브 코딩으로 내가 MVP를 빠르게 만들어서 실행했다는 것 자체가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좋게 보는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실제 구동 화면이나 프로토타입 캡처들을 본문에 넣되 만약에 10장 이내로 줄이는 과정에서 내가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별첨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별첨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살려두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사위원들이 바쁘긴 바빠요.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100% 내용 확인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심사위원들이 이 기능을 반드시 볼 수 있게끔 눈에 띄게 작업을 해두시거나 한다면 심사위원들은 한 번쯤은 반드시 별첨을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 이런 것도 반드시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인 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팀원들을 보강하시는 거 좋고 합니다. 하지만 또 결국에는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에서의 이 완성도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AI를 쓴다라는 관점으로 가시기보다는 AI로 실제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MVP나 프로토타입으로 고객 검증을 했다라는 거는 좋은 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AI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AI 사용 자체가 감점은 아닙니다. AI를 단지 복붙하고 그리고 이해도 없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제출했다라는 거는 심사위원들이 바로 알아채기 때문에 이게 감점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는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나의 경험과 데이터가 뼈대가 돼서 AI가 살을 붙이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I 쓰는 게 절대 문제가 아니고요. AI를 쓰되 나의 경험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AI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최대한 채워 넣으시는 게 가장 최적의 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석비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정석비즈가 드디어 멤버십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십에도 많은 가입을 해주시고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 그리고 필드에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